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권반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변압기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수변전 설비를 공부하신 분들은 변압기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사실 변압기가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조금 전문 분야라고 좀 하실 수 있어요.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좀 잘 아는 편이고, 그 다음에 뭐 제조사에도 실제 이제 초과압 변압기를 설계를 해봤고, 그 다음에 입히사 가서도 이제 그 전문 분야로 선정이 돼서 이제 변압기 검토를 제가 다른 프로젝트에 있는 것들을 해주기도 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PMS랑 PSA 전문가였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것들 경험 없는 사람들 이제 좀 검토도 해주고 의견도 주고 뭐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변압기의 종류에 대해서 좀 간단히 알아보려고 해요. 사실 가장 많이 쓰이는 이제 변압기는 이제 초과압 설비로 가면요, 뭐 154나 뭐 345나 765를 가게 되면은 변압기는 다 유입 변압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입 변압기. 뭐 22.9kV도 다 유입 변압기입니다. 유입 변압기라고 거의 그냥 90% 이상이, 거의 90% 아니 거의 100% 가까이 될 거예요. 다 유입 변압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용량, 이제 저용량의 이제 전압이 22.9kV 이하로 가게 되면은, 22.9kV도 물론 있긴 한데 가게 되면은 이제 뭐죠? 몰드 변압기나 그 다음에 아모포스 변압기 이런 쪽으로 이제 좀 내려가게 돼요. 그리고 또 많이 쓰는 게 우리가 건식 변압기라는 게 있어요. 건식 변압기. 건식 변압기는 이제 저전압에 이제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건식 변압기.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설비를 담당하면서 보시는 변압기는 유입 변압기와 몰드 변압기와 그 다음에 건식 변압기, 그 다음에 고효율 변압기인 아몰포스 변압기. 요즘은 아몰포스 변압기 많이 쓰죠. 왜냐하면 에너지 인증 제품이기 때문에 많이 씁니다. 저도 예전에 대전 근처에 있는 이제 변압기 제조사 가서 봤는데 아주 설비도 잘 관리하고 계시고 아주 좋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철선을 이제 좀 줄여주거든요. 기존에 있는 설비보다 이론상 이제 4분의 1 정도 철선을 감소시킬 수 있는 이제 변압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아마 아모포스 변압기 쳐보시고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요즘은 이제 교과서에 뭐 아모포스 변압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유입, 그 다음에 몰드, 그 다음에 건식 뭐 이렇게 정도는 배웠던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유입 변압기가 뭐 대세죠, 대세고, 요 세 가지 종류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겼고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는 좀 알고 계시면은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좋으실 것 같고, 변압기는 이제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이제 결선이라는 게 있어요. 뭐 Y 델타 결선인지 델타 Y 결선인지, 네, YY 델타 결선인지, 상권선 변압기인지 이권선 변압기인지, 뭐 이거에 따라서 좀 머리가 아파지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변압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또 임피던스, 퍼센트 임피던스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탭 체인저는 어떤 방식으로 가는지, 그 다음에 용량은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BCT 설계는 어떻게 하는지, CT 설계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변압기의 설계에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에요. 1차 전압과 2차 전압, 그 다음에 퍼센트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결선 방법은 어떻게 가는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설비를 하면서 유입 변압기와 이제 몰드 변압기와 이제 건식 변압기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유입 변압기는 뭐 대용량으로 만들어서 불가피하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게밖에 안 돼요. 대용량으로 가면은 열을 이제 쿨링에 대한 이제 문제가 좀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오일을 넣어가지고 대류를 통해서
냉각을 하는 방법이 그나마 지금까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건식으로 노출돼 가지고 하는 방법은 이제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결론은 다 열에 의한 제한 때문에 용량에 대한 제한이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전기 설비들은 실제 이게 유입 변압기는 이제 이게 관리 포지션들이 좀 많아요. 뭐 절연유도 이제 점검을 하고, 이제 절연유 점검하면서 상가도도 점검하고, 이런 번거로움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전기안전공사에서도 법정거사 나올 적에 이제 상가도 측정도 하고, 뭐 절연 검사도 하고, 뭐 메거링도 하고, 뭐 막 그런 것들을 등등 체크를 해요. 근데 요즘은 온라인 이제 유증가스 분석 설비들을 변압기에 좀 다는 추세예요. 그래서 감시실에서 변압기의 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설비들이 계속 이제 설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번거로움들은 조금씩 사라지고는 있죠. 하지만 이제 절연도도 일정 기간이 되면은 이제 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 절연유는 계속 열 속에 계속 들어오면서 대류를 하면서 계속 건선이나 코일에 이렇게 냉각을 계속 시켜주면서 계속 대류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절연 파괴 이제 강도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절연 파괴가 이제 내부에서 이제 초과압 같은 경우 일어나기 때문에 절연유를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뭐 유입 변압기 쓰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설비를 편리하게 좀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싶다 그러면 유증가스 분석 설비를 좀 쓰셔도 좋고요. 요즘 예전에 GIS만 이제 썼던 이제 부분 방전 시스템이 요즘 변압기에도 적용이 돼요. 일부 구간에 변압기 일부 회사에서 적용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는 조금 변압기의 부분 방전이 일어나는 경우는 가스를 가지고서도 충분히 체크를 할 수가, 내부에 부분 방전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가스를 가지고도 충분히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이제 고가의 장비들을 저는 뭐 그렇게 쓸 필요는 없지만, 결론은 달아놓으면 이제 설비를 감시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긴 하죠. 이게 다 본인 문제라서 그러지. 이제 다시 정리하면은 제가 횡설수설을 했습니다. 또 전문 분야 나오다 보니까는 횡설수설을 했는데 차차 다시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 변압기는 일단은 현업에서 많이 쓰이는 거는 유입 변압기와 몰드 변압기 또는 아몰포스 변압기, 그리고 이제 고열 변압기라고도 하죠.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건식 변압기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입 변압기는 이제 관리 포지션이 좀 많이 든다. 왜냐면 탱크 안에, 외함 안에 오일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일에 대한 특성치를 정기적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 하지만 요즘은 온라인 가스 분석 설비, 유증가스 분석 설비들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도입해서 쓰면은 굳이 이제 확인을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리얼타임으로 항상 감시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뭐 이 정도만 좀 요번 시간에 좀 알고 계시면은 여러분들께 좀 이렇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실무에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갖기는 할 거예요. 제가 이제 아직 실무를 말하다가 아직 진행이 안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무를 말하다에서는 제가 자세히 아주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하나부터 10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전문가로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